하루 10분 데이터 사이언스 개념 잡기 5일차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은 변수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역시 데이터 분석에서도 이러한 원인과 결과, 상관성에 관해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변수가 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주로 우리가 숫자로 분석을 하게 되죠. 여기서 숫자의 종류는 크게 변수와 상수로 나뉘게 됩니다. 변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변하는 수를 의미하고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를 의미합니다. 결국 데이터 분석에서는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게 되겠죠. 상수를 분석하는 것은 관심도 없을 뿐더러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데이터 분석은 변수를 다루는 거고, 이러한 변수의 종류에는 크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앞선 시간에서도 이 얘기를 잠깐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변수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반면에 종속변수는 다른 변수들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종속되는 종속변수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독립변수는 우리가 X, 종속변수는 Y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으면 X1, X2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데이터 분석에서 독립변수가 두 개가 넘어가면 이를 다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앞서 봤던 선형 회귀에서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다중 회귀 분석,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회귀 분석은 정확히 말하면 다중 회귀, 그러니까 다중 회귀 분석, 다중 선형 회귀 분석으로 볼 수가 있죠. 이 Y가 두 개 있는 경우, 그러니까 종속 변수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다변량이라는 용어를 써서 다변량 분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다변량 분석에 대해서는 또 뒤에 가서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독립변수 또 종속변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변수는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범주형과 수치형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범주형 변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적 변수라고 하고, 수치형 변수는 양적 변수라고 합니다. 범주형 변수에는 흔히 이름이나 지역 이러한 것들이 범주형 변수에 속할 수 있고, 수치형 변수는 나이나 온도 같은 것들을 우리는 수치형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문 분야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페이퍼 워킹, 그러니까 논문을 쓸 때 양적 분석을 했다는 말은 정량적인 분석을 했다는 뜻이고, 질적 분석은 정량적 분석이 아니라 어떤 문헌 연구라든지 법이나 행정제도에 대한 관한 연구라든지, 또 이 델파이 기법,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사용하는 어떤 기법을 사용한 연구를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용어가 있어서 헷갈릴 수는 있지만 분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근데 기본적인 내용만 이해하셔도 쉽게 공부하시는데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데이터 분석에서는 인간관계와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앞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어떠한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에어컨 판매량과 휴가자의 수가 비례한다고 가정해보면 여름에 직원이 휴가를 많이 가면 에어컨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우리가 언뜻 이를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은 날씨가 더워져서 에어컨 판매량과 휴가자 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때 에어컨 판매량과 휴가자의 수는 상관관계가 있지만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란 말은 인간관계와 좀 구분이 되고 있으니 이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있으면 그중 일부는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 관계없이 동시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 듯 의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특히 인더스트리 상에서 일하는 환경에서, 이런 비즈니스 환경에서 인과관계가 없는데 있다고 몰아가는 일도 종종 생기고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서 상관관계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선형회귀 분석을 한 걸 생각해 보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선형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선형회귀를 할 때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었는데, 이때 이 과정 중에 하나가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이라면 독립변수 사이에 선형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독립변수 사이에 선형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독립변수가 서로 정비례나 반비례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죠. 데이터가 존재하는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서 우리가 직선을 그을 수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때 이 상관계수 값을 산출할 수가 있는데 그 값은 0에 가깝게 나오게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반대로 두 독립변수 사이에 이 선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면 두 변수가 정비례하거나 반비례한다는 뜻이겠죠. 이때 상관계수는 1, 그러니까 정비례일 경우에는 1이 될 것이고, 또 반비례일 경우에는 -1에 가까운 숫자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 때,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 때, 또 마지막으로 상관계수가 0에 가까울 때 해당되는 표현한 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x1과 x1, x2와 x2의 상관계수는 당연히 1이겠죠. 따라서 x1행과 x2열이 만나는 쉘 하나만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x1과 x2 쉘에 보면 0.98434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정도면 1에 가까우니까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7보다 크면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0.3보다 크면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0.3보다 작으면 일반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다고 해석을 하죠. 그리고 밑에 보면 바로 0.0001보다 작다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값은 p-밸류 값입니다. 상관분석에서도 p-밸류가 0.05보다 작은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고, 이 p-밸류가 0.05보다 크면 데이터 분석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겠죠. 결과가 보통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변수들을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독립변수 간의 선형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다중 공선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다중은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일 때 쓰는 말이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선은 선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같은 선을 지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다중 공선성이 있으면 독립변수 간에 선형 상관관계가 있어서 회계계수의 분산이 커지게 됩니다. 분산 결과가 불안정하게 돼서 분석의 효과성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파악하려면 간단한 산점도를 우리가 그려서 원래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 변수 간 관계를 산점도를 통해 눈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값이 VIF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분산 팽창 요인이라고 하는데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줄여서 VIF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를 확인할 때 이 분산 팽창 요인이 10보다 크면 다중 공선성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VIF 값을 꼭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모든 변수를 우리가 빼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걸쳐 또 전문가에 대한 어떤 그 자문을 걸쳐 또 여러 가지 현업에서의 또 실무단 회의를 걸쳐서 중요하지 않는 독립 변수를 하나씩 빼면서 다시 계산하고 이러한 다중 공선성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10분 데이터 사이언스 개념 잡기, 오늘은 상관계수 또 앞서 변수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제 좀 감도 좀 잡히고 자신감도 붙지 않으셨나요? 설을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다음 시간에 행복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